내가 그때 널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널. 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를 둘러싼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데 급기야 김택진 대표가 명절을 앞두고 전 직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과거 성공 방정식을 재점검하겠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며 더 도약하겠다라고 전 직원한테 보낸 이메일이 기사화됐는데, 댓글들은 아주 냉소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문장이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을 쓴 유저들한테는 어찌 한마디 사과도 안 하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태가 촉발된 것도 어, 올 3월에 문양 사태부터 해서 적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1억, 2억, 10억을 넘게 쓴 그런 핵 과금러 그들이 오딘 등 타 게임으로 이탈하면서 사태가 촉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사실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큰 실적에 큰 영향이 없었다, 동접자 수에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런 멘트 때문에, 사실 이런 멘트는 NC소프트에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주 고객층, 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이 린저씨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그동안 그러면 이 회사에서 얼마를 벌어갔냐, 이런 내용들도 기사화되고 있는데, 배당금만 봐도 2008년에 82억에서 2019년에 137억, 그리고 보수가 2000년 2억 원에서 2018년에 심지어 189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빌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지분 매각을 통한 차익과 배당 금액, 그리고 경영자로서 받은 보수를 총 합쳤을 때 해전으로 1조 가까운 돈을 현금화했다라고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김택진 대표한테 우리가 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미련 없이 그 주식을 떠나면 되고, 다른 기회를 찾으면 되고, 기업의 미래가 더 어둡다면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태가 발생되고 나서, 불소투 출시 실망감이 시장을 덮치고 나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급격하게 다운시켰습니다. 왼쪽은 이베스트 성종화 애널리스트의 목표가와 주가 차트인데, 목표가가 109만 원에 있다가 70만 원으로 거의 40%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도 홀드로 내렸고요. 기존에 보시면 계속 매수였는데 처음으로 홀드가 나왔고요. 오른쪽은 한화투자증권인데 역시 직전 목표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30% 내렸습니다. 목표가 70만 원대, 그리고 투자 의견 중립이 대세인데, 사실 모두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메리츠증권 김동희 애널리스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며 9월 6일 날 적정주가 92만 원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긍정 평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NC소프트 분기별 실적 전망을 해놓은 게 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2022년 실적이, 연간 실적이 262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물론 올해 930억은 출시가 된 게 3분기 중에 출시가 됐으니까 서비스 기간이 약 4달 정도로, 약 5달 풀로는 안 되고 약 한 4달 반 정도,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내년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갑자기 잘 돼서 2620억이면 리니지 M의 거의 한 40%, 45% 정도를 한다? 이건 좀 너무 긍정적인 가정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42% 증가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격한 증가가 있었는데,
올 전체 실적으로는 4.4% 감소. 근데 2022년에 바로 29.8% 증가. 이러한 숫자를 저는 언뜻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레포트는 조금 너무 긍정적인 면을 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좋습니다.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야 매수세가 들어오고, 파는 사람은 1,0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지금이라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50만 원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모두가 다 아니다, 이 NC소프트는 끝났다, 적정 주가 5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주가는 그냥 하한가 가야 됩니다. 그냥 하한가 가야 되고, 거래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 기세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기세 하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세 상한가라는 말도 있고요. 기세 상하한가는 거래가 하나도 없이 호가로만 상한가가 만약에 가 있다, 매도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기세 상한가라는 말을 쓰고, 기세 하한가는 매수 주문을 낸 투자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 종목에, 그럴 때는 기세 하한가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NC소프트의 차기 기대작 리니지 W에 대해서 혹자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금 방식을 지금과는 달리 갈 거다 라는 내용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과금 방식을 달리 한다는 거는 게임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MMORPG들은 대부분 이 매운맛 페이 투 윈이냐 아니면 순한맛 페이 투 윈이냐, 매운맛 페이 투 윈인 리니지나 뭐 불소 같은 이런 류의 게임이고, 그나마 순한 맛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인데, 리니지 W를 그러면은 과금 요소를 많이 없애면 회사 자체의 매출,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받을 텐데, 과연 그 방법을 택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온라인 게임에서 실제로 결제를 하는 유저 비중이 약 한 4.7%라고 합니다. 4.7%가 결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결제하는 유저의 비중 중에 연간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는 유저를 고과금 유저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들이 전체 결제액의 4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리니지 등의 게임들은 고과금러들, 핵과금러들이 게임사의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들이 돌아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서야지 주가가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침 지금은 자사주 매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상장된 이후, NC소프트가 거래소 상장은 2003년이었고요. 코스닥에 입성을 한 거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된 게 무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NC소프트가 총 4번의, 이번 포함해서 총 4번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자, 다트에서 제가 찾은 거고요.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9월 7일 날 있었고, 2018년 8월 14일, 그리고 2015년 12월 9일, 이때부터 자사주 매입이 각각 3개월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아주 과거 건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기간에 자사주 취득을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지금 보시는 스크린샷은 2003년 6월 20일 날 자사주 취득 결과를 공시로 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어땠나? 자,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종합주가지수 움직임과 비교해서 봤고요. 주가가 올라도 종합주가지수가 같이 올랐으면은 그 효과에 대해서 희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횡보를 했거나 내렸는데 자사주 매입 기간 중에 만약에 올랐다 라면은 자사주 매입이 확실히 주가 방어에 아니면은 주가 상승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3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총 4번의 자사주 매입 기간에서 회사가 얼마나 자사주 매입에 진심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가용자금 동원 비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은 배당 가능한 이익 금액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배당 가능한 이익 금액 전체를 자사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가능한 이익 금액, 이익 규모가 총 약 한 거의 2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 및 현금 등가물과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합산해서 그 금액을 이 합계란에 써놨고요. 그리고 그 금액 대비 자사주 매입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 비율이 가용자금 동원 비율입니다. 2003년 3월 20일 날 자사주 매입 금액은 당시 129억이었고 가용 동원한 현금의 약 9.6%를 동원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거였고요. 2015년 12월 10일부터 있었던 2차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자사주 매입 금액이 1,500억,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있었던 2차 자사주 매입 기간, 2차 자사주 매입은 1,500억이었는데 당시 동원 가능한 금액은 약 7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약 21.5%를 사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2018년 8월 14일은 이때가 NC소프트 창사 이래로 가장 자사주 매입을 크게 한 시점이었는데 당시 자사주 매입 금액이 2,375억이었고 이 금액은 심지어 가용 가능한 4,710억 원의 50%나 되는 막대한 비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8일부터 시작한 자사주 매입은 1,899억 원이 목표 금액이고 가용 동원 가능한 금액 6천억 원의 약 31.6%입니다. 그럼 과거 자사주 매입과 현재 자사주 매입을 비교해보면 뭐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평균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가 가장 높았고 동원 가능한 현금의 약 한 50%를 사용했고 가장 낮았을 때는 거래소 이전 상장이 있어서 2003년도 3월 달부터 있었던 자사주 매입의 약 9.6%를 동원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테이블은 목표했던 수량과 실제로 산 수량,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시작일 가격과 종료일 가격을 표시한 테이블입니다. 자, 2003년 3월 21일부터 있었던 1차 매수에는 목표 주식은 11만 6,300주를 살려고 했는데 실제 매수는 86,217주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26,143주가 못 사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회사는 공시를 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몰라서 못 샀다,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못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래소가 정말 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주문을 다 매수 주문을 냈는데 주가가 너무 위로 올라가서 못 샀는지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1차에. 그리고 2차에는 68만 주를 매수하겠다고 공시를 하였고 68만 주 모두 매수가 됐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그때 당시 22만 8,45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65만 8천 주를 목표로 매수했는데 3차에는 65만 8천 주를 매수하겠다고 해서 65만 8천 주는 다 샀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는 41만 6,995원이었습니다. 과거 3차례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NC소프트 주가가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차에는 무려 38.5%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요거는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고 다음 슬라이드에 차트로 코스피 수익률과 NC소프트 수익률이 시작 시점부터 자사주 매입 종료 시점까지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NC소프트 1차 자사주 매입 기간인데 자, 붉은 선으로 표시된 하얀색이 NC소프트 주가고 왼쪽은 시작 시점, 오른쪽은 종료 시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게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가 약 19% 오를 동안 NC소프트 주가가 42% 올랐습니다. 1차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자, 2차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는 NC소프트가 6% 오를 때, 6.2% 오를 때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코스피가 시작했던 시점에 그대로 와 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와 있는데 NC소프트는 종료 시점에 약 6% 정도 올라와 있었다. 3차에는 NC소프트 종가는 시작 시점보다 약 16% 상승해 있었는데 코스피는 약 8.4% 하락한 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NC소프트는 최소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시작 시간에 자사주 매입이 시작됐을 때 주식을 사서 종료했을 때 팔았으면 수익이 꽤 괜찮았다. 심지어 종합주가지수를 훨씬 아웃퍼폼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사고 있나? 자, 9월 7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9월 13일부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60만원 깨져야 들어오나? 정말 안 들어올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60만원 깨진 시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오르는 날은 이날 9월 14일 날은 주가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때는 만주를 신청했는데 7천주밖에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패시브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내려올 때는 나는 받칠 건데 올라가면 안 사겠다 라는 시그널을 시장 참여자들이 확실히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30만 주를 사야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수량은 약 4만 3천 주 정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약 한 14% 정도 완료를 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면 그래서 그럼 지금 사야 되나? 4차인 현재 자사주 매입 4차 자사주 매입 4차인 지금 시점에 사야 되나? 글쎄요. 저는 이 전까지는 1, 2, 3차까지는 이 기업의 과금 모델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 근간을 흔들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근간이 흔들리는 시점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페이 투 윈이라는 과금 모델을 하지 않는 다른 대표적인 게임들이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페이 투 윈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크래프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게임 관련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좀 빠지고 IPO 당시 락업을 걸었던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렸는데도 그 하락폭을 금세 다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저는 NC소프트에 관해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만약에 4차도 1, 2, 3차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사야겠는데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는 한국만 휴일이 있는 게 아니라 홍콩,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휴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싱가포르는 휴일이 없네요. 다음 주 풀로 일을 합니다. 물론 재택근무를 하는데 제가 있는 이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를 선택해서 방역이 한국보다는 아주 약간 느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많이 느슨한 것도 아니고요. 뭐 출입 명부 작성이나 이런 거는 다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발열 체크 정도만 지금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혹시 NC소프트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가족들 보시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